그래서 이제 이런 신경 가소성을 이용한 어떤 뉴로 모듈레이션 치료에 좀 제일 많이 쓰이는 건 귀여운 이런 펫들 보는 것도 또 어떤 좋은 경험이 될 수. 부리용 얘가 꽁트 부리용.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. 닥터 프렌즈입니다. 예,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뭐 댓글을 주신다고 거짓말할 수 없는데 거짓말을 하네. 옷도 똑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바꿨구나. 어이가 없네. 댓글을 달아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예상을 해야지. 어쨌든 뭐 신경 가소성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어떤 우리 뇌 신경계는 고정 불변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극이나 환경에 의해서 뇌 기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. 이제 뇌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뇌 신경 가소성을 그냥 뇌 유연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. 또 맞을 것 같은데. 네. 운동을 많이 하면 또 근육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뭐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실제로 유연성도 늘어나는 것처럼 어떤 뇌에 도움되는 어떤 자극이나 환경이 되면 우리 뇌도 좀 건강하게 바뀔 수 있다. 결국은 정신질환은 이제는 뭐 뇌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뇌가 건강해지면 그만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환자분들이 사실 오해하는 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. 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그때만 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? 약 같은 거 먹거나 하면은 예. 먹는 중간에만 좋은 거 아니에요? 뭐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? 않잖아요. 그러니까 약 먹고 좋아지시는 분들도 오셔서 막 걱정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약 먹고 좋아지면 보통 좋아하실 법도 한데 내가 언제 그럼 좋아지려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?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하세요. 어쨌든 그동안 잘 작동하지 않았던 어떤 뭐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분비라던가 내 어떤 구조적인 이상을 사실 정신과 치료를 통해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. 지난번에 이제 말했던 뉴로플라스티시티도 이제 플라스틱 서저리, 이제 성형 수술이라는 것도 변화를 통해서 이제 뭐 어떤 형태를 바꾸는 것처럼 뇌 신경 가소성을 이용한 치료들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. 그런 치료들을 정신과에서는 이제 뉴로 모듈레이션 치료라고 하는데 어떤 뭐 자기장이나 뭐 전기 이런 신호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뇌의 어떤 기능 구조를 좀 변화시키는 치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우울증을 사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뇌 앞쪽에 있는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 피질이 사실 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, 이런 게 좀 연관이 있고, 뇌의 흐름을 보는 이런 영상학적 촬영을 해보면 전두엽 흐름이 좀 저하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, 좀 볼륨도 좀 적어져 있고, 신경세포들이 좀 파괴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뭐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고, 사실 우울증 있는 경우는 이제 판단이나 기억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. 판단이나 기억력, 인지기능과 관련된 어떤 글루타메이트라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,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료들의 방향은 어쨌든 우울증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소견들, 관찰들을 좀 반대로 좀 돌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대부분이고, 그러면 실제로 다 효과를 좀 많이 봐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신경 가소성을 이용한 어떤 뉴로 모듈레이션 치료에 좀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이제 TMS라는 땅땅땅땅땅. 그쵸. 이낙준 선생님이 받아보셨던 그래서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라고 하는 건데, 이거는 사실 1985년에 영국에서 개발됐고 2008년에 미국 FDA에서 이제 우울증 치료로 승인이 된 치료고 비교적 최신 치료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땅땅땅땅 때려주는 거를 저희는 전자기 코일이라는 지칭으로 그 부위를 얘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장을 하면 전기가 발생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을 보내서 뇌 전기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뇌 신경세포를 전반적으로 좀 건강하게 활성화시켜요. 감정을 좀 도와주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호르몬을 좀 올려주는데요.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는데, 사실 여기까지를 보면 약물 치료도 사실은 이거랑 좀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. 항우울증 약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SSRI인데, SSRI도 어쨌든 결국은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니까, 그럼 이건 약을 먹는 걸로 통해서 얘기하고, 이제 TMS는 자기장을 통해서 하는 거고, 어쨌든 기전은 비슷한데 뭔 차이냐? 근데 TMS는 한 10번이나 20번을 하고 나서 끊어도 평균적으로 12개월 정도 증상이 유지가 돼요. 운동하랑 비슷하네요. 운동해서 근육을 붙여놔가지고 근육이 지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럴 수 있어요. 이 TMS 자기장 자체가 이제 뇌에 전기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신경계를 좀 복원하고
그 뉴런과 뉴런 사이의 어떤 연결을 저희는 시냅스라고 하잖아요. 이 시냅스의 연결을 좀 강화시키고 그래서 좀 망가진 세포들을 재부팅시켜서 좀 고쳐주는 역할을 한다. 그래서 신경계들이 전에는 건강하지 않은 메시지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다면 지금은 좀 건강한 메시지로 좀 이렇게 주고받도록 좀 재부팅시켜주는 역할. 그래서 뇌파 검사를 하면 세타파, 약간 느린 속도의 뇌파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아요. 느린 뇌파라는 거는 뇌 기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TMS를 통해서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켜주면 뇌파도 바뀌어요. 몇 개월 뒤에 이렇게 찍어보면. 두 번째로 또 좀 요즘 널리 쓰이는 거는 스프라바토, 에스케타민 치료법이에요. 예, 코에 뿌리는.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뇌 신경회로를 좀 재구축을 해줘서요. 뉴런의 어떤 활성 패턴이 좀 바뀌고, 그리고 주로 이 스프라바토는 NMDA 리셉터라는 그 시냅스 가소성을 좀 증가시켜 주는데, NMDA 리셉터는 우울증과 또 연관 있는 글루타메이트라는 그 신경전달 물질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. 건강하지 않은 병약한 신경계를 좀 건강한 상태로 좀 바꿔줘서요. 스프라바토는 진짜 신기한 게 이걸 하면 환자분들의 활동량이 좀 늘어나고 자살 생각이 좀 줄어들고 좀 부정적인 사고가 좀 줄어드는데, 이게 뭐 너무 빨리 나타나니까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거 비싼데 이거 뭐 해야 된다고요? 막 이러더니 한 효과 빨리 보는 분들은 뭐 한두 번, 뭐 아니면 세네 번 만에 한 번만 해도 달라지는 친구 있던데. 있어요. 그런 분들도 있고,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또 신경가소성을 이용하는 치료는 ECT, 전기치료. 이건 그거 진짜 강력한 자극이 있어요. 맞아요. 이거는 진짜 뭐 전신 마취해서 주로 대학병원에서 쓰는데 이제 완전 강력한 전기 자극을 줘서 진짜 그야말로 이제 초기화하는 듯한 느낌이죠. TMS, 스프라바토, ECT 이 세 가지가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쓰는 치료인데, 이 약간 공통점이 진짜 신경가소성을 이용한 우리 뇌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바꿔주는 그런 치료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, 그럼 약물 치료랑 이것 중에 뭘 선택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. 둘 다 사실 같이 받으면 더 좋고요. 같이 가는 거예요? 예. 그리고 신기하게 기존 약에 잘 안 듣던 분들이 뭐 TMS나 스프라바토나 ECT를 하고 나면 기존 약이 좀 더 효과적인 분들도 있어요. 막혀있던 수로를 약간 좀 열어주는 그런 거를 좀 시작해주는 느낌? 예. 그러니까 신경계가 좀 건강한 상태로, 그리고 아까도 건강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좀 바꿔주니까 약이 잘 안 듣던 분들도 좀 약이 좀 더 효과적으로, 그리고 전에는 뭐 예를 들어 한 뭐 300ml를 먹어야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됐는데, 치료 끝나고 나면 100ml로 약을 좀 줄여도 그전 상태랑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. 약간 당뇨병에서 인슐린 저항성 같은 거 개선해주는 맞아요. 저도 그런 느낌이네요. 저항성이 확 개선되면은 인슐린을 엄청 많이 썼어야 했던 사람도 뭐 경구약제만으로 조절이 된다든지. 운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 근육량을 좀 늘리고 체지방을 좀 줄이고 뭐 식단 개선하고 이러면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줄어들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이런 신경가소성은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는 이 세 가지 치료가 사실은 기존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시너지들이 좀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요즘 활발히 진행돼요. 요거랑 요거 조합으로 했을 때 더 좋다. 요거랑 그 어떤 조합을 하는지가 사실 좀 굉장히 또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, 기존 어떤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은 그냥 끝이다, 병원 가면 뭐 어차피 이러기보단 한번 새로운 어떤 치료들을 접하시는 것도 저는 좀 좋을 것 같고, 단순히 이제 신경가속성을 뭐 이런 치료들로만 바꿔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. 우리 뇌는 유연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드신 상황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긍정적인 인간관계라던가 어떤 건강한 수면 습관, 규칙적인 어떤 운동, 그리고 정신적으로 도움되는 어떤 그런 환경들도 사실은 내 상태를 좀 건강하게 좀 바꿔줄 수 있는 거거든요. 우리 뇌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충분히 건강하게 바뀔 수 있어요. 물론 너무 힘든 상태에서 만성화 됐으면 당연히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변하지는 않다. 힘들지만, 그리고 한 번에 바꾸긴 어렵거든요. 그동안은 뭐 내가 7일 동안 부정적인 자극, 부정적인 환경에만 처했다면 이걸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라도, 뭐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뭐 우리 뇌에 도움되는 긍정적인 어떤 경험이나 활동들을 해보시면 우리 뇌의 가소성이 분명히 또 바뀔 거예요. 희망을 잃지 말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, 주변에서도 긍정적인 그런
활동을 좀 하려고 하면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좀 지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좀 또 도움되는 이런 좀 환경,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힐링하는 좋은 어떤 자연, 좀 좋은 공기 이런 부분에서 좀 힐링하는 부분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약간 하고 순간 약간 뜬금. 이런 또 나와봐 이런 또 식물을 또 설치했어요. 최대한 네. 폐렴 환자한테 좀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맑은 공기 좀 뜬금. 귀여운 이런 펫들 보는 것도 또 어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팔에 이거 뭐 고양이랑 싸웠냐? 아 고양이가 자꾸 이렇게 안으면 이렇게 긁어. 왜? 진짜 심하다. 무서워해서. 근데 그게 귀여워서 자꾸 안게 돼. 얘가 그래 얘가. 감염 생기겠는데? 얘 이름이 뭐더라? 부리용 얘가 꽁띠 부리용. 손톱에다가 소독약이라도 맨날 발라놔라야.